자, 오늘은 4강 긴 주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21번부터 수업을 진행할 거야. 지난 시간에 주어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 주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앞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형용사 구라던가 형용사 절이 꾸며주기 때문에 주어가 길어진다고 했었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의 종류를 좀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주어 뒤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명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투 부정사 같은 경우도 형용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의 ing, 동사의 ed 형태를 취해 가지고 이제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야. 특히나 시험에서는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가 잘 나온다고 했었고,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아는 방법은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 동사를 한다면 동사의 ing를 써가지고 동사하는 명사라고 하는 거고, 이 명사가 이 동사 된다면 수동의 의미로서 이 동사 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형용사 절이 되겠지. 이렇게 앞에 명사가 존재하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특히나 관계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인 who나 which, t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그리고 whose,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것들 중에 하나와 이것들 중에 하나를 놓고 어떤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 학생들은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불완전하다면 who, which 대신 맞는 거고, 완전하면 whose,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맞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고요.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꼼꼼히 복습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암기하는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21번부터 수업을 진행할게. 21번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 시작이 동사의 ing로 시작했지. 이런 경우에 이 동사의 ing를 우리가 동명사라 하는 거고, 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였지만 동사의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될 수 있고요.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랬지.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 devote라는 동사를 딱 보는 순간 학생들이 devote A to 동사 ing 이 형태를 떠올려야 해. 그래서 A를 바치다 이 동사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 to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의 to라는 것도 알아두라고. 알겠지? 그래서 devote를 보는 순간 목적어를 이 to 이해하는 데에 바치다 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은 어디예요? finding, 찾는데 라고 했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원래 뭘 쓰지? 그렇지, 명사를 써야 하지만 동사를 쓰는 경우에 동사에 ing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명사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finding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 되는 거고요. 이 find이라는 것도 원래 동사였지만 여기 ing를 붙여가지고 이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 자체가 동사의 특징이 남아있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what절이 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what절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what 같은 경우는 얘가 명사절로서 해석을 할 때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요 라는 거. 당연히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find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지. 해석할 때는 것이라고 해석하시고요.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지? 뒤에 있는 문장 봤더니 주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딱 맞지? 그럼 해석해보자. 중요한 것, to us,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 것, 이런 뜻이 되겠지. 결국 여기까지가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명사 주어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온 거지. 얘가 본동사야.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찾은 거지. 결국 devote, 바치는 것이 will bring about, 불러온답니다. 무엇을? 훨씬 더 많이 효율적인 할당을.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얘를 꾸며주고 있지. 우리의 정신적 자원의 할당을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해석해 줄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 데에 바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무엇을? 훨씬 더 많이 효율적인 할당을. 무엇에? 우리의 정신적인 자원에. 자, 이제 22번.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 나온 이 명사가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이 명사가 주어인데 이 주어 바로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다면 이 to 부정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일단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다가 to를 붙인 형태야. 동사에 to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동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명사가 돼가지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두 번째 형용사가 돼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세 번째 완벽한 문장 뒤에 붙어가지고 부사로서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improve, 향상시킬 방법이요. 무엇을? 너의 행복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to 부정사와 to 부정사가 and에 의해서 이렇게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뒤에 to를 생략할 수가 있어. 결국 to improve 하고 to manage 하는 방법이 되겠지. 너의 행복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은 얘가 주어고요. 여기까지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본 동사가 나오고 있지.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멀어지는 경우에 주어 동사 수일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 특히나 앞에 이렇게 복수가 나오는 경우에 문법 문제로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이 is라고 하는 동사 뒤에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 자리 이렇게 동사의 ing가 보이고 있지. 얘를 뭐라고 하지? 그렇지. 동명사라고 하는 거야.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고 얘가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간다고 했었어. 얘 같은 경우는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보호가 필요한데 이 보호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배우는 것이다. 자, 배운다면 또 무엇을 배우는데? deal with, 다루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다룬다면 또 뭘 다루지? 그렇지, 갈등. 그래서 갈등을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또 묶어줘야겠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without이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줄 거야.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해석해 줄게. 너의 행복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갈등을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문법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주어가 important way라고 해가지고 단수이기 때문에 is가 맞는 거야. 자, 이제 혼동주의를 볼 건데 주어를 수식하는 준동사와 문장 전체의 동사, 얘를 지금 구분할 건데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있으면 이 동사가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얘가 헷갈린단 말이야. 이 준동사가 뭐지? 그렇지. 원래 출발점이 동사였지만 동사가 아닌 애를 우리가 준동사라 그래. 대표적으로 to 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동사 형태가 여러 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문장의 시작이 동사의 ing로 시작했지. 아, 얘는 동명사 주어구나.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왔고요.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give, 주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기부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얘는 사형식 동사야.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준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똑같이 동사에 ing를 붙여도 동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게 돼 있어. 사람들에게 유연함을 주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유연함은 유연함인데 어떠한 유연함이냐 하면 have good judgment, 좋은 판단력을 갖는 유연함이겠지. 자, 그리고 and가 나와 있단 말이야. and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다면 병렬 구조야.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or라고 하는 접사를 사이에 두고 앞과 뒤의
문법적인 요소가 대등하게 연결돼야 돼. 여기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은 앞에도 똑같이 동사가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에서 동사로 쓰일 만한 게 그렇지. to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두 개 있어. 하지만 이때 동사의 원형을 취하고 있지. 이렇게 to 부정사하고 to 부정사가 병렬 연결되는 경우에 뒤에서 이렇게 to를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결국 여기 있는 to 부정사와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이 병렬 구조 연결돼 있구나라는 거지. 결국 좋은 판단력을 갖고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는 유연성 이렇게 줘야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본 동사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좋은 판단력을 갖고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는 유연성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빠르게 가속화한답니다. 발전을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수일집이 나올 수 있고요.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s 붙인 거 알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문장의 시작이 명사절로 시작하는 문장을 배울 건데 여기 딱 보자마자 what으로 문장이 시작했구나. 아, 명사절 주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명사절의 종류는 대절, what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절이 있었어 라는 거하고 각각의 특징들이 다 떠올라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what을 보는 순간 아, what절 명사절이라고 그러면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것으로 해석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이런 경우에 대신지 와신지 물어볼 수 있어. 라는 것까지가 떠올란다는 거. 알겠지? 뒤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불완전 딱 맞지? 이런 경우에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정상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 어디에서요? 하나의 문화에서. 그러면 드디어 동사가 나오고 있지. 기능을 한답니다 라고 했고 as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겠지. 이 as가 전치사로 쓰인 경우는 해석할 때 무엇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부적절한 또는요 심지어 무례한 행동으로서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석해보자. 하나의 문화에서 정상적인 행동일지도 모르는 것이 기능을 한답니다. 또 하나의 문화에서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무례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자, 8번의 혼동주의 같은 경우는 명사로 혼동하기 쉬운 동사라 해가지고 이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이 경험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increase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서 증가시키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증가라고 하는 명사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 뭐가 동사인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얘도 하나씩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일단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 나온 이 명사가 주어가 되겠지. 그런데 어차피 얘가 명사이다 보니까 이 명사 뒤에 who가 왔습니다. 관계대명사 수식 표시. 관계대명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너희가 뭘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앞에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결정이 되는데 이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대신 들어간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항상 앞에 있는 선행사하고 동사의 수일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학생들이 떠올라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관계대명사 절이 어디까지 있지? 쭉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sometimes 가끔씩 얘는 부사겠지. 그 다음 나온 게 그렇지 experience 동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temporarly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거든. 그러면 그 뒤에 목적 역할을 하는 명사가 필요하겠지? 그럼 얘가 목적어인 거지. 일시적인 증가를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어줬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석해 볼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가끔씩 경험을 한답니다. 일시적인 증가를요. 어디에서? 에너지와 기분에서.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문법 문제를 바꾼다면 일단은 관계대명사 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 이 동사의 수일치를 선행사한다 그랬지. 그래서 people이 주어이기 때문에 are를 쓴 거 맞는 거야. is를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전체 문장의 주어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단수 동사를 쓰면 안 되겠지.
자, 이제 24번이야. 24번 같은 경우에 문장의 시작이 whoever라고 하는 복합 관계 대명사절로 시작했지. 이런 경우에 해석할 때는 누구든지라고 해석하는 거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뒤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딱 맞지? 그리고 얘가 명사절로서 주, 목, 보 자리에 올 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온 것으로 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동사하는 누구든지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절이 어디까지일까? 쭉 가다 보면은 그렇지. 일단은 여기 that이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여기 device라는 명사 뒤에 that이기 때문에 이 that을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해서 수식 표시. 그러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절 속에 있는 동사겠지? 그러면 쭉 가다 보면은 다시 동사가 나오는데 어딨지? 그렇지. 조동사가 보이고 있어. 조동사와 동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동사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자. 그 기기를 가진 누구든지는 이라고 했어. 이때 그 기기를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고 있지. 어떤 기기냐면 수업 시간에 방해를 일으키는 기기를 가진 누구든지는 그것을 조용하게 한답니다. 즉시 이런 식으로. 25번 같은 경우는 문장의 시작이 when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컴마가 보이고 있지. 그러면 이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이런 경우에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를 표시하고 나서 문장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날 때 무엇을 완전히 낯선 사람을 어디에서 파티에서 그랬을 때 다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단 말이야. 아, to 부정사 주어이구나. 해석할 때는 동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리고 동사야. 이런 식으로 and 다음에 동사라는 것은 병렬 구조로서 앞에 있는 이 to 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경우에 뒤에서 to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지. 결국 이 동사하고 이 동사하는 것은 아직 주어 안 끝났어. 쭉 가다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었지. 드디어 동사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 자신을 소개하고 try 노력하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breaks the ice. 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달은 뜻이야.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자. 네가 파티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너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색한 분위기를 깹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26번이야. 26번 같은 경우에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아, 얘 동명사 주어구나. 동명사 주어인 경우에 이 동사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동사의 ing 형태를 취했지만 이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 자체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데? 천연세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이라고 했었고 이때 이 like 같은 경우는 전치사야. 무엇 같은 무엇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식초와 베이킹소다 같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over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묶여 있는 거지. 그러면 드디어 동사가 보이고 있지. 그래서 can reduce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노출을요. 어디에? 독성 화학물질에.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자. 시장에서 판매되는 세제보다는 식초라던가 베이킹소다와 같은 천연세제를 선택하는 것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어법 문제야.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I의 밑줄이 그려져 있네. 그러면 얘가 본 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 동사에 대한 주어를 찾아야겠지.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 주어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어줄 거야. 서치에서 같은 경우도 무엇처럼이라고 하는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어줄 거야. 그리고 서퍼링이라는 것은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놓고 보니까 이제 주어, 동사가 보이고 있지? 그러면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쓴 거 맞는 거야. 그리고 이 thos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로서 the people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uffer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고통을 받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양실조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처럼 약해진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likely to 일 것 같습니다. more likely to
더 뭐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et sick, 아프게 되다. 무엇으로? 독감으로. 이렇게 결국 더 독감에 걸릴 것 같다 정도에서 가면 되겠지. 자, 이번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의 ing 문장이겠지. 아, 얘 동명사 주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survive 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살자는 뜻이야. 그래서 얘의 목적어로 몇몇 단순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like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야. 그래서 얘와 얘 같은 얘를 묶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동사가 보이고 있지. 그런데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에 이 동명사 주어를 단수 취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써야 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lives가 맞겠지. 그리고 이 live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오형식으로 쓰인 경우에 목적어를 목적보 상태로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를 부족한 상태로 둔답니다. 어디에서? 섬유질과 비타민과 그리고 미네랄에서 라고 했고 이 명사 뒤에 대시 보이고 있지? 그러면 이 대는 관계대명사 대시야. 수식 표시하시고요. 건강에 중요한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자. 베이글, 바나나, 그리고 에너지바와 같은 몇몇 단순한 식품을 먹고 사는 것은 너를 건강에 중요한 섬유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에서 부족한 상태로 남겨둔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4강 긴 주어 파트를 마무리했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여러 번 보고 익혔으면 좋겠어.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